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께서 특별히 더 강조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개별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CPI와 관련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살짝 숫자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과 가장 많이 내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음식 쪽에서는 외식이 전년 대비해서 6%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또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 좀 가장 많이 얘기하고 근원 CPI 때 빠져나오는, 빼버리는 그런 변동성 지수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솔린이 3% 전년 대비 올랐고 정유 쪽에서 오히려 5% 마이너스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신문 매체에서는 굉장히 유가 비중이 막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체 이 CPI 구성에서는 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 통상 구성 요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주거비랑 상품 그리고 식료품입니다. 34%, 21%, 그리고 식료품 13%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서비스 쪽에서는 가스 서비스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19% 이상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미국에서는 중요하죠. 이제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8% 하락을 하게 됐고 나머지 신차라든지 같은 섹터 내에서 의류 그리고 의료 관련된 부분들 모두 다 상승하는데 중고차만 떨어지는 게 약간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거비 그리고 교통비 이쪽에서 보게 되면 주거비도 상당히 중요하죠. 전년 대비 7.2% 올라가게 되면서 여전히 주거비와 된 부분은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나 택시와 같은 운송수단 요금 같은 경우에도 9.1% 오르게 되면서 에너지 쪽에서는 좀 떨어졌지만 나머지 이제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르고 내린 게 예상치에 얼만큼 부합하는지 이 부분 좀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해석 한번 김영일 전문가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CPI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리뷰와 해석을 한번 달아보고요. 그리고 개별주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간략하게 수치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좀 더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플로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해버린 CPI가 되겠습니다. 부담이죠. 두 번째 플로우는요. 전문가께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 개별주 장세, 이것과 관련된 시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CPI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 CPI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시장이 예상했었던 부분은 3.6%였는데 이번에 나온 부분은 3.7%로 시장 예상 대비 0.1%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을 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물가가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근원 CPI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9월 근원 CPI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해가지고 4.1% 상승을 해서 8월에 이제 4.3%였기 때문에 둔화되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했는데 역시나 유가가 조금 이제 영향을 끼쳤고, 전체적인 이 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이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조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파업을 하면서 이제 한번 또 이제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일시적인 요인들까지 어느 정도 가미가 되다 보니까 CPI가 조금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역시나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조금 확전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때 블룸버그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한 부분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상승을 했을 때에는 CPI 상승률이 연말에 4%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CPI가 이번에 어찌됐든 이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PPI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죠. 9월 PPI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0.5% 상승을 하면서 전망치 0.3% 대비 웃도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 역시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최근에 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PPI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CPI와 PPI도 이 지표가 역시나 중요하겠지만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앞으로의 FOMC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FOMC가 진행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이 FOMC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현재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또 결과를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참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연준에서 워낙에 매파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감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뭐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이번에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또 갑자기 일괄적으로 연준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었던 인사들도 약간은 조용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적인 인사들은 계속적으로 또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또 글로벌적인 이슈 자체가 뭐 전쟁이라든지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연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경제 인사들도 그렇고 과연 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투자자들의 예측은 금리 동결 쪽에 조금 더 가깝죠. 11월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FOMC 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조금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연준의 욕심일 것이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동결을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만 11월 달이죠. 11월 달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또 속단할 부분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종목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조금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장세에서 저는 개별주 장세가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또 대응을 잘 해야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월달 남은 시간 그리고 11월 FOMC까지는 아마 개별주 대응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장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를 한번 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연준은 조금 더 완화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는 그러든 말든 계속 동결해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CPI는 우리가 이제 소화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개별주 시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개별주 시장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CPI가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찌됐든 반등 3일 동안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2,500선 근처 구간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잘 나왔어요. 반등이 좀 잘 나왔고 이 구간 이후부터는 이제 슬슬 매물 구간이 존재를 하는 시기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슬슬 850선 구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윗구간에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 구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나와주고 있죠.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러면서 역시나 이 주도주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쪽이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말뜻은 무엇이냐? 시장이 아무래도 이 강하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호재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거는 악재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반영이 되는 마무리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악재는 남아있죠. 중동 전쟁, 그 다음에 뭐 셧다운 이슈도 아직까지 다 해결이 돼버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악재가 남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강력하게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가 조금 이어지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저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반등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딱히 뚜렷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이제 매물이 나와버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아마 당분간 저는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약간의 박스권 흐름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장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 뭐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 아주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주력주 중에 반도체가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움직여주는 거고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바닥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주도주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은 바닥 잡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최근에 그나마 이제 LG엔설이 좋은 이야기 나왔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금 물량들을 다 뱉어내버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2차전지는 바닥을 잡아주는 시도만 하는 거지 지금 현재 힘이 완전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이야기까지 나와주니까. 주도주 중에는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 외에 이번 주에 과연 얼마나 어떤 종목이 많이 움직였냐라고 하면 역시나 뭐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최근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이번 주는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개별주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4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잘 나와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종목들이 살 게 많이 없었다라는 점. 그러면 가는 종목만 가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저는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욱 개별주 종목 장세가 저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CPI까지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FOMC까지는 무언가 여전히 호재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호재가 부재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장이 더 끌어올려질 만한 동력 자체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끌어올려질 동력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전 이 저항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흐름.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흐름.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박스권 장세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개별주를 잘 잡아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 결국엔 또 대응을 잘 해줘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그러한 이제 박스권 개별주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일단 뭐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죠. 수급이 어찌됐든 잘 살아있고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전히 반도체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개별주들로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놔야지 11월 달에 FOMC에 대한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11월 달에 이 FOMC까지 우리가 수익을 잘 챙겨 나가려면 개별주들을 좀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거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대응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흥구석유처럼 이제 이 중동발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됐을 때 접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내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분명하게 나와주거든요. DIT처럼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들어와 있으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잘
출연을 해줄 거니까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잘 잡아야 남은 10월 장세, 그 다음에 11월 달에 FOMC까지 수익을 잘 챙겨가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수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박스권 장세, 그리고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의 답은 개별주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반도체는 뭐 계속 강조를 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외의 종목들을 찾을 때 포인트는 네, 계속해서 수급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FOMC까지는 아무래도 이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서는 항상 가는 종목만 갑니다.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하는 뜻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만 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반드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10월 달에는 주도주와 개별주를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바닥만 잡아주는 수준이니까 조금 더 수급 들어오는 구간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급이 잘 살아있고 좋은 이야기 나와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준비, 이렇게 주도주는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되겠죠. 수급 들어오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앞으로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치고 빠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질 거니까 11월 FOMC까지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